그때 저는 같이 일하던 미싱 공장 동료들과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검정색 고급 승용차에서 양복을 빼입은 아저씨가 저벅저벅 저를 향해 걸어오셨죠. 누가 봐도 비싼 양복에 멀끔한 차림이었기에 저를 싫어하던 미싱 공장 선배 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쟤 좀 봐. 반반한 얼굴로 남자란 남자는 다 꼬시고 다니는 거 맞지? 그래, 그 젊은 남자 직원도 꼬셔서 같이 살잖아. 같이만 사냐? 애도 낳았잖아. 누가 봐도 나 들으라는 소리였지만 제 눈에는 저를 향해 걸어오던 그 아저씨만 보이더라고요. 가까워질수록 이상하리만큼 낯이 익었거든요. 내 아들 알지? 대뜸 반말을 하시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신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나 모른 척했어요. 제가 아저씨 아들을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아저씨 맞잖아요. 어디서 감히? 그 순간 뺨으로 손이 날아오는데 눈앞이 번쩍하고 빛났어요. 충격이 지나고 나니 정신까지 얼얼하더라고요. 저를 보며 수군거리던 언니들도 놀란 건지 입들을 꾹 다물더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어디 감히 너 같은 게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아니지, 아버님은 더 기분 나쁘지. 회장님이라고 불러라.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분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은 데리고 온 경호원들 수십 명을 시켜 미신 공장 안을 샅샅이 확인하더니 결국 제 남자친구이자 아이 아빠의 뒷덜미를 잡아 차에 태우셨어요. 남자친구는 울먹이면서 차에 갇혔고 저는 그분께 애걸복걸했어요. 제발 데리고 가지 마세요. 내 아들 내가 데리고 간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이 아빠이기도 해요. 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왜 했을까 싶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기업 회장님 아들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요. 그런 사람이 왜 미신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당장 앞장서라! 차에 갇힌 남자친구를 보려고 차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저더러 앞장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딜요? 아이 맡긴 곳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나 아이를 보면 우리 관계를 허락해 주실까 싶어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안고 나오자마자 그분은 아이를 빼앗으셨고 보란 듯이 저만 두고 차에 오르셨어요. 회장님, 저는요? 지금 우리랑 같이 가겠다는 거냐? 가난한 미신 공장 직원 주제에. 네? 내 손자라고 하니 내가 좋은 환경에서 키워는 주마. 하지만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너랑은 못 산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아버님?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아버님? 결국 저는 눈앞에서 아이도 아이 아빠도 빼앗겼어요. 차 안에서 아이 아빠가 아이를 안은 채 엉엉 울며 저를 보고 있었는데도 차가 멀어질 때까지 따라 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빠르게 사라지는 자동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넘어졌는데도 차는 끝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이 한 번씩 꿈에 나와요. 그때마다 잠에서 깨면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요.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아이와 아이 아빠를 어떻게든 숨겼을 텐데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 한편 부잣집에 가서 좋은 대우 받으며 자랐을 내 아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어요. 비록 내가 함께 가진 못했지만 아이 아빠와 같이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미신 공장에 다니는 여자라는 이유로 끼지 못한 건 두고두고 서러웠죠. 남자친구는 회장님께 붙잡혀간 뒤에서야 그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걸 알고 또 선배 언니들이 저에게 와 시비 걸더라고요. 야, 너 알고 있었지? 네 애인 원래도 회장 아들인데 노조 활동하러 들어왔다는 거.
당연히 알았겠지. 그러니 꼬셔서 애까지 낳지 않았겠어? 그러면 뭐해? 그 남자는 관두고 애만 여기 있잖아. 애는 혼자 키우니? 그러나 선배 언니들이 뭐라고 하든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두 존재를 잃은 뒤로 영혼이 사라진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혼자 키우겠지. 회장님 아들이 이런 애랑 사귀겠어? 괜히 애만 낳았네. 하긴 그런 집 아들인데 혼외 자식 있는 게 뭐 문제겠어? 집안에서 맺어주는 여자랑 결혼하겠지. 낙동강 오리알이 따로 없네. 그러니까 지 주제를 알고 덤볐어야지. 순간 저는 마시려고 옆에 둔 물을 그 두 여자에게 퍼부었습니다. 물벼락을 맞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 아들 놓치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래, 나 뵈는 거 없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건들지 마. 두 번 다시 그 싸구려 입에 내 남자랑 내 아들 얘기 올리면 그때는 이 미싱으로 못 다무는 그 못된 입부터 수선해줄 거야. 제가 엄포를 놓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그 뒤로도 한동안 깐죽거렸지만 제가 진짜 미싱을 들고 덤벼드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사람이었어요. 미싱 공장에서 아무런 미래도 그리지 못한 채 미싱 작업만 하던 저를 한순간 바꿔준 사람이었죠. 처음엔 일을 너무 못해서 눈길이 가던 사람이었어요. 저기요, 재능이 영 없어 보이는데 다른 일 하는 게 어때요? 딱 봐도 새님 같은데. 새님이요? 네, 딱 봐도 이런 일 안 해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고생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봐도 알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저한테 와서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일 좀 가르쳐줘요. 내가 왜요? 내가 비밀 알려줄게요. 그쪽 비밀 안 궁금한데요. 나 서울대생이에요. 그러나 그 비밀이 너무 놀라워서 솔깃하고 말았죠.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서울대 학생증까지 보여주는데 기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사정이 있다는 말에 더 묻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싶었죠. 그때부터는 괜히 더 짠해서 일도 가르쳐주고 격려도 많이 해줬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만 해요. 쥐구멍에 볕 드는 게 보일까요? 하여튼 공부만 한 티를 이렇게 내지. 내가 지금 위로하고 있잖아요. 아, 위로. 감사합니다. 어찌나 모르는 게 많던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하는 남자였어요. 진짜 공부만 한 샌님 아니랄까봐 사회생활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라고 뭐 아는 것도 없었는데 꼭 내 남자 같아서 가르치기를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업 회장 아들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눈이 맞아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아보니 같이 살면서 불쑥불쑥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본가로 불려갔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붙잡혀간 뒤로는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그때는 집을 나와 있어서 나랑 살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집에는 거짓말을 하고 나와 살았던 건지도 알 수 없었죠. 저도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그 기업 회장님 댁을 수소문해서 집 앞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제 아들도 남자친구도 결코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당해 잡혀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내 아이와 남자친구가 내가 닿을 수 없는 저 너머의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는 일만 했어요. 한동안은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가 결국 공장을 관뒀어요.
나의 과거가 고스란히 남은 그 공장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아서 정말 치열하게 돈만 모았어요. 그런 뒤 식당을 열었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손맛이 좀 좋은 편이었어요. 남자친구와 같이 살 때도 제가 직접 밥을 해 먹였는데 세상에서 제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검증된 입맛이야. 자기는 미신 공장이 아니라 요리를 해야 돼.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가 식품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그 말을 기억하며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그게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잘 돼도 가게 늘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식당은 집주인이 가게를 빼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가게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큰 평수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대박 수준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니 나중에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를 실감했어요. 나에게서 남자친구도 아들도 빼앗아간 기업 회장님만큼은 아닐 수 있어도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훗날 행여나 아들이 내 존재를 알고 찾아오더라도 궁상맞게 사는 모습은 안 보여줄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빼앗긴 아들 생각만 하면서 벌고 또 벌었는데 한 부녀를 알게 됐죠.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아빠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그래. 앞으로는 우리 딸도 자주 데리고 올게. 응, 애아빠는 자주 왔는데 딸을 데리고 온 건 처음이었어요. 자주 오던 단골이라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딸만 데리고 와 밥을 먹는 모습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붙이기 시작했죠. 오늘도 따님이랑 오셨네요. 부녀가 오붓하고 부럽네요. 우리 딸이 사장님 음식을 잘 먹어서요. 제가 해주는 건 맛없어 하는데. 따님이랑 둘이 사세요? 네, 애 엄마가 일찍 갔어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요. 네, 혼자 딸 키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부럽기만 한데요. 예? 아,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래도 딸은 직접 키우고 계시잖아요. 저는 남편 될 사람도 잃고 자식도 뺏겼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는 속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특별한 마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내 아들 아빠가 아니면 누구도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사람에게서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다 보니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갔어요. 혼자 딸 키우는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반찬도 챙겨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급할 때는 그 집 딸도 봐주고 그랬어요. 식당에서 데리고 있는데 손님들이 제 딸이냐고 묻더라고요. 많이 닮았다면서. 그때부터 가족을 이루는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내 아들과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 꿀 수 없을 것 같은 꿈이 돌아왔던 거죠.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자 친정 식구들이 말렸어요. 애가 있다며 남의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내 딸 같아. 나도 잃어버린 자식이 있잖아. 그 애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다시 생각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애 딸린 호래비를 만나. 너 이제 돈 잘 버는 식당 사장이잖아. 그런다고 내가 애 낳은 게 사라져? 애 아빠랑 동거했던 건. 너 설마 그 얘기 했어? 당연히 했지. 사랑하는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씀 없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응? 네가 사랑이라고 하길래 너 아들 뺏기고 애 아빠까지 사라진 뒤로 사랑이라는 말은 입에 담은 적도 없잖아. 근데 사랑한다길래. 그날 우리 모녀는 마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결국 친정의 축복을 받으며 남편과 결혼하게 됐죠.
저는 남편의 딸을 정말 친딸처럼 키웠어요. 내가 키우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면서요. 내가 남의 자식인 딸을 잘 키우면 우리 아들도 잘 클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건데 예쁘다 예쁘다 하니 정말 예뻐지더라고요. 딸이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점점 친구 같은 모녀가 됐죠. 그렇게 우리 딸도 잘 크고 식당 사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내 아들을 찾을 때가 됐다 싶더라고요. 30년 전 시댁에서 빼앗긴 내 아들을 찾기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탐정 말이 제 아들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서울역 노숙자가 된 아들을 찾아 달려갔어요. 희철 씨, 아침밥은 먹었어요? 그런데 노숙자가 된 내 아들에게 말을 거는 한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에 급히 다가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엄마? 그 여자는 바로 제 딸이었어요. 제 딸이 노숙자가 된 제 아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역대급 반전이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냐니까? 난 봉사활동 중이었는데? 뭐? 행여나 내 아들이 노숙자라는 걸 알고 있었나 싶어서 놀랐는데 그런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순간 노숙자가 된 아들이 저를 빤히 보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꾀죄죄해서 그런지 사진으로는 봤지만 영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네. 누구세요? 아들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네 이름 희철이. 그거 내가 지어준 거야. 네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셔서 이름을 바꿨을 줄 알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알아요? 네 아빠도 알지. 우리 아빠를 안다고요? 알지. 어떻게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를 알아요? 아빠랑 같이 살았니? 그게 왜 궁금한데요? 늘 궁금했어. 지난 30년 동안 내내. 궁금했다는 제 말에 아들도 계속 답을 거부하진 못하더라고요. 같이 안 살았어요. 왜? 할아버지가 아빠를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초등학교 갈 즈음에 알게 됐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았어? 아니요. 친척집에서 자랐어요. 뭐? 할아버지 막내 동생 자식처럼 그 집에서 자랐어요. 너랑 아빠랑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을 다 떨어뜨려 놨다고? 그런데 아줌마가 왜 화를 내죠? 나는 화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들의 눈빛은 분명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 왜 그래? 이분 알아? 딸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를 찾고 싶어서 30년을 버텼어. 그러니까 왜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아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널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 네가 잘 지내는 줄만 알았어. 날 왜 버렸어요? 그런데 순간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널 버렸다고? 버렸잖아요. 모든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엄마가 가난한 사람이라 날 포기하고 돈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널 포기하고 돈을 받았다고? 아니라고요? 너 정말 아빠랑은 아예 교류가 없었니?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내 이름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에 가셨대요. 대신 할아버지의 조건은 아빠가 미국으로 가서 한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거기서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너랑 정말 연락도 안 하고 한국에도 안 돌아왔다고? 네, 정확히는 돌아오실 수 없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돌아가셨으니까요. 뭐? 사고였다고는 하는데 다들 나한테만 쉬쉬해요. 그래서 진실은 나도 몰라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의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을 데리고 간 시댁이 지금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죠. 탐정이 그러던데 할아버지 회사가 망했다고. 탐정이요? 널 찾으려고 탐정을 고용했었거든. 맞아요. 왜, 그 건실한 기업이 왜 망한 건데? 비리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할아버지 회사를 싸게 사고 싶었던 사람과 할아버지 회사 사람이 짜고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계속 친척 집에서 살았어? 내쫓겼어요. 원래도 한 집에서만 지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노숙을 한 거야? 아예 무일푼으로 내쫓긴 건 아니었어요. 월세로 방 하나 구할 정도의 보증금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 돈 받기 싫어서 한 푼도 안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냐고. 노숙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을 전세 사기로 날렸거든요. 뭐? 전세 사기? 네. 그 집 아니어도 번듯하게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막노동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는데 사기였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된 거야? 네. 경찰이 조사는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의욕이 사라졌어요. 저는 꾀죄죄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적어도 가난한 내 밑에서 크는 것보단 낫겠지 생각만 했는데 못 먹고 못 살진 않았죠. 하지만 사실상 고아로 그 집안을 떠돌았어요. 처음에 맡아준 사람도 결국 못 키우겠다고 해서 다른 집도 전전했었어요. 그러다 처음 맡아준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단 말이야? 적어도 네 아빠가 널 키우는 줄만 알았어. 아마도 아빠는 엄마가 지어준 제 이름 하나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 같네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겨우 그 이름 하나, 아빠 아들이라는 호적 하나를 지키려고 나랑 생이별을 했다는 게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저는 겨우라고 생각했던 건 그것들이 우리 가족 사이에 유일하게 남은 기억이었네요. 아빠는 그거 하나라도 저에게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고요. 그래도 널 키웠어야지. 혹시 미국에서 재혼이라도 했던 건 아니고? 아니었어요. 저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거지만 아빠한테 다른 여자는 없었어요. 저는 그걸 엄마가 아빠를 버린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미웠고요. 아니야. 나는 널 빼앗기고 아빠도 사라져서 너무 힘들었었어. 네 할아버지 집에도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대문 문턱도 못 넘었어. 오히려 경찰에게 붙잡혀가 조사도 받았지. 그렇다면 대체 왜 나를 제대로 키워주지도 않을 거면서 엄마한테 빼앗은 거예요? 네 아빠가 나랑 엮이는 게 싫어서였겠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자식 빼앗아가 놓고 거짓말에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다니. 아들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근데 가난하셨던 건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 네. 널 빼앗길 때는 그랬지. 우리 친정도, 그러니까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뭐 재산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때는 미신 공장 다녔었어. 그러다 너 빼앗긴 뒤로 이악 물고 돈을 벌기 시작했지. 그래도 그 사이에는 네가 그 부잣집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잘 자랄 거라고 믿었어. 그래도 네 아빠가 그 집안 사람이니까 널 책임질 줄 알았어.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걸로 책임지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책임이야? 결국 아빠는 그렇게 우리 세 식구의 마지막 남은 흔적은 지키신 거 아닐까요? 비록 노숙자가 됐다고는 하나 생각이 저보다 훨씬 성숙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실 제 딸은 제 아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도 굳이 미리 딸에게 알리지는 말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어쩌면 아들을 평생 2번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딸, 엄마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 노숙자분이 엄마 아들이라고? 우리 아빠 만나기 전에 낳기라도 한 거야? 난 엄마가 배불러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빠 만나기 전에 낳았어. 너도 우리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테니 대충 상황은 알겠지? 엄마가 자식을 빼앗겼다고? 내 자식 아빠가 너무 대단한 집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늘 표정이 그랬구나. 내 표정이 왜? 그냥 불쑥불쑥 멍해질 때가 있었거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물어봐도 별 생각 안 했다고만 하는데 많이 복잡해 보였어. 그랬어? 그런 날 보면서 우리 딸이 불안했겠네. 아니야. 나는 엄마가 생겨서 그냥 좋았어. 근데 엄마 마음 안에 뭔가 힘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늘 궁금했었어. 미안. 우리 딸한테도 언젠가는 말을 한다는 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엄마, 그럼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는 낳지도 않은 나도 애지중지 키워준 사람이잖아. 낳지 않아도 내 딸이니까. 당연히 애지중지 키워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모성애가 넘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노숙자가 된 아들도 그제야 조금 더 믿기는 건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나를 찾으려고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왔겠어. 그럼 여기 봉사하시는 분은 너랑 아빠 잃고 방황하다가 만난 사람. 처음에는 일만 하고 2번 다시 내 인생에 사랑도 자식도 없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도 내 인생에 사랑이라는 게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미안해. 엄마가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자랐잖아요. 절대 외부 사람은 집안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집안에서 다 숨기니까요. 그럼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는? 회사 그렇게 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암 진단 받으시고 3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본가와는 아예 연락도 없이 지냈어? 네, 제 연락을 안 좋아하셨어요.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차라리 무서운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연락한 적도 있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라고 천한 여자의 피를 받았다면서요. 그런 제가 어떻게 본가에서 살 수 있겠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어? 그때는 그랬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곧 법인 집안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그 집에서 살아남을 방법 같은 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데? 할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시기 직전 저를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임종을 못 지킨 거야? 친척들이 못 오게 했어요. 저는 자기 집안 핏줄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나중에 사촌 형이 알려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임종 직전에 보고 싶어 한다고 네가 쪼르르 달려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아쉽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걸까? 혹시 숨겨둔 아빠의 유품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고요.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았네. 저는 일단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꾀죄죄한 아들이 차에 타자 차 안에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더라고요. 일단 집에 가서 씻으라고 한 뒤 새 옷을 챙겨줬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온 모습이 딱 제 아빠의 젊은 시절 같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보니까 아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네 아빠 같아서 네 아빠가 돌아온 줄 알았어. 사실 그런 꿈을 자주 꿨거든.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빠가
내 앞에 나타나는 꿈. 제가 많이 닮았어요? 너도 아빠를 사진으로는 봤을 거 아니야. 아니요. 집안에 아빠 사진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명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아빠의 사진을 집에 두지 말 것. 행여나 누군가 아빠의 행위를 따라할 수도 있다면서 아예 금지했어요. 누가 들으면 네 아빠가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결국 그 대역죄인이 나였겠지. 그 집을 나오고 나서야 확실히 알았어요. 그냥 할아버지도 그 집안 사람들도 다 이상했다는 걸요. 저처럼 어린애 하나가 뭐라고 집안의 오점처럼 취급하셨는지. 다 나 때문에 그러셨을 거야. 아들은 눈으로 우리 집을 한번 크게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야말로 절대 오점일 수 없는 분이에요. 가난한 집 딸이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나 잘 살아오신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돈 버는 것밖에 없었어. 그나마 지금의 남편이랑 우리 딸을 만나서 사람처럼 살았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찾을걸.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어. 너도 네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딸도 다 키웠고 너를 제대로 키우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 엄마는 제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셨어요? 바라는 거? 그런 건 없었어. 그냥 네가 건강하게 잘 컸기를 바랐지. 죄송해요. 노숙자로 사는 거 보여드려서. 넌 이미 그 집에서 외톨이로 살아왔잖아. 그런 네가 용기를 내서 그 집을 벗어났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거잖아. 그러니 어떻게 힘이 났겠어. 겨우 날개를 폈는데 날려는 순간 날개 하나를 다친 거잖아. 다친 게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도 부끄러워요. 저를 그 집에 뺏기시고도 이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저는 절망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지금은 회복만 생각해. 그러나 아들이 딸 눈치를 보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네요. 오빠. 그런데 우리 딸이 아들을 오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빠라고요? 네, 오빠 맞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받아들여줘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기다려온 진짜 아들인데. 저는 엄마가 불쑥불쑥 멍해지지만 않는다면 뭐든 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딸의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아들이라니. 그럼 뭐 너는 가짜 딸이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너도 오빠도 나한테는 똑같은 자식이야. 나는 지금껏 엄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잖아. 아까 오빠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누구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채 자랐다니. 그럼 왜 굳이 엄마한테서 오빠를 빼앗은 건지. 나는 엄마도 오빠도 짠해. 생리별을 해서 30년 만에 만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오빠가 은인 같은 존재야. 왜? 엄마가 그때 오빠를 빼앗기지 않고 키웠다면 우리 아빠랑 재혼했을까? 예상치 못한 딸의 질문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건 모르지. 하지만 또다시 너희 아빠한테, 너에게 시선이 갔을 거야. 엄마, 나 진짜 하나도 안 섭섭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오빠에 대한 마음 감추지 않아도 돼. 그나저나 아빠는 아는 거 맞아? 다 알아. 처음부터 서로 비밀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네 오빠가 와 있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 같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우리 아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 친구는 누구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뭐? 벌써 눈치챈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여보, 나는 아직 자신이 없어. 아니, 왜 당신이 자신이 없어? 나는 아직 내 딸을 시집 보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저는 물론 딸과 아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고요해진 거실에서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린 건 우리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왜 이 아저씨랑 결혼했는지 알 것 같아. 왜? 재밌는 분이네. 그러나 우리 대화를 듣던 남편의 충격은 그제야 시작됐죠.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아니, 이 친구가 언제부터 당신을 엄마라 부른 거야? 나 빼고 벌써 예비 사위랑 다 친해진 거야? 저는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아들 빼앗긴 얘기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부잣집 아들이랑 만나다가 잠깐, 설마. 남편은 그제야 우리 아들의 존재를 눈치채더라고요. 아들이 일어나서 남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순수하고 재밌는 분 같아서 안도했어요. 아들은 반갑게 인사했는데 남편이 멍하니 아들에게 다가가더라고요. 너구나. 그러면서 제 아들의 뺨을 가만히 감싸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네 엄마가 네 생일만 되면 남몰래 많이 울었어. 우리 딸한테 안 들키려고 숨어서 우는 걸 내가 매번 봤거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 그래서 기도했었지. 제발 우리 아내가 잃어버린 아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아저씨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랬네. 정말 그랬어. 결국 너를 이렇게 보는구나. 남편은 진심으로 제 아들을 환영해줬어요. 너 정말 듬직하게 잘 컸다. 엄마도 보고 안도했겠어.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선 저도 할 말이 좀 있었죠. 안도는 무슨 노숙자로 발견했어. 남편이 장난치지 말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나 속이려는 거지? 장난치는 거지? 그러자 상황을 아는 딸도 거들었죠. 아빠, 진짜야. 그 노숙자를 내가 봉사활동 가서 돕고 있었거든. 정말이라고? 말하자면 사연이 길더라고. 딸은 한 번 듣고도 저와 아들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놀라며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그 회사 나 아는데 부도난 거 뉴스로 본 적 있어. 그랬겠지. 당신은 뉴스를 열심히 보니까. 잠깐, 혹시 그래서 네가 노숙을 한 거야? 남편이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후 그 집과 인연은 끊었지만 꼭 그래서는 아니었어요. 그 집이랑 인연을 끊었다고? 네. 아들이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자랐는지를 들은 남편은 당장이라도 그 집에 뛰쳐들어갈 기세였어요. 아니, 감히 누구 아들을? 내 아들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너무들 하잖아. 그럴 거면 왜 뺏어가? 헐씨구, 내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네? 당신이 마음고생한 거 다 아니까 그러지. 만약 내가 애를 안 뺏겼다면 그 가난한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었을까? 적어도 그 집 사람들보다는 잘 키웠을 것 같은데. 자꾸 후회가 되네. 일단 아들은 손님방에서 묵게 한 뒤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울더라고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아들도 되찾았겠다.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알겠으니까 그만 좀 울어. 누가 보면 당신 아들 찾은 줄 알겠어.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이나 다름없지. 아, 이런 말은 희철이가 거북해하려나?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아이라 거북해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빠까지는 아니어도 아저씨처럼 사랑을 좀 줘도 될까? 당신이? 당신이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해준 거잖아. 친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전세 사기 당하고 절망했다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안 좋네. 절망할 만한 일이었잖아. 얼마나 기댈 데가 없었으면 노숙을 택했겠어. 그 생각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나. 이제 나를 만났잖아.
우리 부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한테도 그런 존재였어? 당연하지. 당신은 우리 부녀한테 빛이었지. 그 정도였다고? 애가 엄마 밥 못 먹는 게 좀 짠하긴 했어도 당신이 뭘 부족하게 주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주고 또 줘도 부족한 게 부모의 사랑이더라고. 그 절반을 당신이 채워줬잖아. 절반은 무슨 5분의 1이라도 채웠으면 다행이지. 나도 애를 낳아나 봤지 키워본 건 우리 딸이 처음이었잖아. 많이 서툴렀을 거야. 당신은 우리한테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야. 그렇다면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겠네. 응? 우리 아들에게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아까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그랬잖아.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고. 당연한 거잖아. 당신 아들인데 그럼 어디서 살아? 나는 집을 얻어줄까도 했지. 혼자 살기 편한 곳으로. 애가 이제야 엄마를 만났는데 그럴 순 없지. 그 녀석이 받아야 할 사랑을 나랑 우리 딸이 받았던 거잖아. 그러니 우리도 책임이 있어. 우리 딸도 비슷한 소리를 하던데 애가 전혀 놀라지도 않고 우리 아들을 받아들이더라고. 미안하네. 우리가 진지게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 굳이 못 찾을 거면 알아봤자 속만 시끄러울 줄 알았지. 그래도 우리 딸도 잘 받아들였다고 하고 당신도 아들을 찾았으니 아주 잘 됐어. 그나저나 우리 남편도 우리 딸도 왜 이렇게 착해? 당신이 그렇게 키웠잖아. 난 당신은 안 키웠는데? 아니야, 당신이 키웠어.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한편 우리 아들은 딸 때문에라도 나가 살겠다고 했죠. 엄마, 아무리 아저씨 뜻이 그렇다고 해도 이제와 제가 엄마와 아저씨가 일군 가족 사이에 낄 순 없는 거잖아요. 다 큰 여자애가 갑자기 의붓오빠랑 사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네 마음이 뭔지 알아. 엄마도 아저씨랑 다시 얘기해 볼게. 남편에게 말하니 결국 남편이 남자끼리 단판을 짓겠다며 거실에 소주 한 병을 놓고 마주 앉더라고요. 아저씨랑 한잔 할까? 네. 남편이 아들에게 한 잔을 채워주며 말했어요. 나가서 따로 살고 싶다고? 그게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 같아서요. 우리랑 사는 게 너한테 많이 불편할까? 아니요. 솔직히 저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죠. 근데 이제 엄마에게 우선순위는 저일 순 없잖아요. 만약 나랑 내 딸이 없었다면? 네? 만약 엄마가 혼자 살고 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굳이 따로 나가 살 이유는 없었겠지만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전제잖아요. 네 엄마도 엄마지만 우리 딸도 네가 이러는 거 신경 쓰고 있어. 왜요? 아무래도 자기 때문에 나가서 살려는 것 같다고. 그럼 차라리 자기가 나가 살겠다고 하더라고. 네? 엄마랑 아빠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만 자기만 우리 둘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저도 두 분 사이에 연관이 있는 자식은 아니죠. 아니지. 우리 집의 뿌리는 너희 엄마야. 근데 너는 그 엄마가 낳은 친아들이잖아. 우리 집은 네 엄마 없이는 완성되지 않았어. 근데 엄마에게는 우리 가정이 완성은 아니었던 거야. 네가 없었으니까. 아저씨, 자꾸 이러면 독립하겠다는 우리 딸의 바람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아직 나이도 어린애가 따로 나가서 사는 건 좀... 그렇지? 너도 이미 내 딸이 네 동생 같지? 그래서 걱정되지? 가장 좋은 건 말이야.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집도 꽤 크고 네가 지금 쓰는 손님방 안에는 화장실도 있어서 네가 쓰기 딱 좋아. 아저씨, 그냥 한 번만 나를 믿고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딱 한 달만. 한 달이요? 한 달만. 그런데도 네가 싫다고 하면 독립시켜줄게.
저는 두 남자의 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고민하다가 남편을 보더라고요.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뭐든 말해봐. 제 의견만 참고하지 마시고 따님 의견도 가감없이 참고해 주세요. 한 달 살아보고 불편하다고 하면 독립할게요. 이제 겨우 이틀 같이 있었는데 벌써 독립이라니. 괜히 제가 더 서운하더라고요. 제 속은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아들에게 약속했어요. 약속하마. 나한테는 우리 딸도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 당연히 참고할 거야. 그럼 저도 좋아요. 그렇게 같이 살아보기로 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애들 둘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너희 둘 왜 그래? 엄마, 나 너무 슬퍼. 갑자기 딸이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가 왜 이래? 그게... 그런데 아들도 선뜻 말을 못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잘못을 했나 싶었어요. 너 솔직하게 말해. 도대체 동생한테 뭐라고 했어? 뒤늦게 만난 이복남매라고 해도 아껴줘야지. 이렇게 울리면 어떡해? 너 혹시 독립하고 싶어서 이래? 여동생한테 못되게 굴어서 동생 입에서 너 내보내자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 아저씨랑 내가 절대 쉽게는 안 내보내줄 것 같으니까. 아들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딸이 놀란 건지 급히 눈물을 닦고 저를 봤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딸, 너도 불편한 거 있으면 숨기지 마. 엄마가 친아들을 찾은 건 기쁜 일이고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될 거야. 하지만 서두를 것도 없고 억지로 아닌 걸 되는 것처럼 굴 필요도 없어. 오빠가 이 집에서 살든 독립을 해서 살든 엄마는 자주 볼 거고 챙길 거야. 그러니까 네가 괜히 아빠 눈치 보면서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엄마, 진짜 그런 게 아니야. 어두운데 오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거야.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서둘러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잡더라고. 뭐? 그래서?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태권도에 합기도 호신술까지 안 배운 게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냅다 들어서 바닥에 내리꽂았는데 잘했네. 아니지. 잠깐 희철아. 너는 뭐 하고 있었어? 같이 들어온 거 보면 가까이 있었겠구만. 그게 오빠였어. 뭐?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일단 아들 몸부터 확인했어요. 너 괜찮아? 얘 힘이 장사인데? 엄마도 그 소리야? 오빠도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뭐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운동으로 전공을 바꿔보는 거 어떠냐고. 힘이 아주 좋다나 뭐라나? 나 너무 슬프다고. 어릴 때 엄마랑 산 뒤로 너무 통통해져서 애들이 엄청 놀렸던 거 알잖아. 마치 그때 같다고. 그렇다고 오빠를 이렇게 패대기 치면 어떡해. 오빠인 줄 몰랐지. 하여튼 내가 못 살아. 자식 하나도 겨우 키웠는데 니짐하게 둘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니들 다 커서 만난 남매인데 벌써 이렇게 티격태격한다고? 속상하다고. 오빠가 내가 튼튼하다고 놀리는 거잖아.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으면 말을 걸던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가 쏜살같이 도망쳤잖아. 나도 놀라서 일단 붙잡은 거야. 아주 한 번만 더 그래봐. 이번에는 그냥 바닥에 내리꽂는 수준이 아닐 거야? 와, 너 기술도 굉장하구나. 진짜 이참에 튼튼한 몸에 딱 맞는 전공으로 바꾸라니까? 결국 애들 둘이 또 싸우려고 해서 겨우 말렸잖아요. 그날 밤 얘기를 듣고 남편이 엄청 웃더라고요. 이미 진짜 남매 같네. 당신은 웃음이 나와? 저러다 크게 싸울까봐 걱정이야. 싸우면서 크는 거라지만 다 큰 애들이 설마 얼마나 싸우겠어. 설마 코피 터뜨리며 싸우진 않겠지. 남편의 말이 씨가 된 건지 얼마 후엔 서로 쌍코피가 터져서 집에 왔더라고요. 너희들 진짜 뭐 하는 거야? 엄마, 오빠가 같이 복싱 배우자고 해서 갔다가 이렇게 된 거야. 화를 낼 거면 오빠한테 하라고. 뭐, 복싱? 네, 엄마. 애가 운동에 워낙 소질이 많은 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운동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럼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 딸이 더 해맑게 그러는 겁니다. 맞아. 전보다 훨씬 더 친해지긴 했어. 뭐? 하여튼 참 잘하는 일이다. 다 큰 애들끼리 왜들 이래? 하루가 멀다고 사고를 치네? 이건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자꾸 같이 뭐 하자고 꼬드긴단 말이야. 네가 안 하면 되잖아. 꼬드긴다고 다 해줘? 그래도 오빠인데 어떡해. 나도 오빠랑 더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오빠를 가만히 보고 있잖아? 그럼 꼭 엄마를 보는 것 같다? 어떤 점이? 엄마가 키운 것도 아닌데 잔소리가 똑같아. 좀 더 일찍 귀가해라. 늦게 오는 날은 미리 연락해라. 데리러 가겠다. 진짜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니까. 결국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독립한 사람은 없었어요. 결과적으론 우리 남편 말이 맞았던 거죠. 당신 방법이 통했어. 애들 하루에도 12번씩 투닥거리면서도 잘 지내. 당연히 그렇겠지. 따지고 보면 내 딸, 당신 아들이잖아. 우리가 서로한테 끌렸던 것처럼 애들도 남매로서 잘 지낼 거야. 결국 이렇게 되려고 우리 둘이 된 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내 가족이 되려고 그 힘든 시간을 당신도 견디고 나도 견디고 그러면서 한 가족이 됐잖아. 사실은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 이제 좀 가족답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불쑥 나타났으니까. 나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지만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는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보, 우리는 잘 해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쩜 그렇게 확신을 해? 그냥 알 것 같으니까.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어도 내 아들 같아. 당신도 그랬다며. 우리 딸 처음 봤을 때 꼭 당신 딸 같았다며. 우리 딸은 작고 어렸잖아. 나이만 먹으면 뭐해. 내 눈에는 아직도 사랑이 필요한 아이 같아 보이던데. 어릴 때 사랑하는 남자도 사라지고 내 아들까지 빼앗겼을 땐 나는 참 복도 지지리도 없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제 모든 걸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남편과 딸을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지금은 내 식구가 정말 단란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넷이서 어딜 가도 다들 당연히 가족인 줄 알 정도로요.